그러면 거기서 그러고 보니 그런데라고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데 트럼프가 속은 거지 뭐. 저 대국에 그야말로 수많은 싱크탱크를 가지고 있고 두뇌들이 그냥 번쩍번쩍한 두뇌들이 와싱턴에 득실을 거리는 그 미국이 1인당 소득 1,600달러, GDP 총액 400억 달러, 우리 국방비 예산 규모밖에 안 되는 GDP 총액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2,500만, 미국 인구는 3억이 넘는데 거기 당한단 말이에요? 인구가 많으면 인재도 많은 법입니다. 우리 속담에 닭이 천이면 봉이 한 마리 나온다고 그랬어요. 중국이 저게 지금 저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게 인구가 많기 때문이에요. 생산력이 풍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뇌들도 많아요.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저는 뭐 컴퓨터라든지 전자공학 내지는 AI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백인들만 우스운 게 아니에요. 황인종도 우스운데 우리 국민들 속에는 이 황인종 좀 패배주의가 좀 있어요. 백인만 우스하다. 그건 아닙니다. 어쨌건 트럼프가 당했다, 트럼프가 속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실무 관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실제로 속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북핵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은 그만큼 무기 시장이 줄어든다는 생각 때문에 해결할 것처럼 해서 결국은 문제가 해결 안 돼 가지고 계속 무기 장사를 해야만 되는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그 먹이사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김정은의 진정성 의심은 거기서부터 나와요. 우리는 지금 미국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김정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데, 그래서 트럼프는 진정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트럼프도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냐는 반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도 못 믿느냐? 너희들 대통령인데. 트럼프 같은 사람이 속았다? 협상의 달인이고 거래의 달인인데 그런 사람이 속았다? 그랬으면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었죠. 그 정도 거래, 협상, 상대방의 의중 꿰뚫어 보는데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웃사이더가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런 사람이 판단해서 그렇게 됐다면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려면 북미 수교와 정전 체제, 평화 체제를 전환. 북미 수교는 한계 조항이고 이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일을 빨리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럼 북한은 핵을 포기할 거예요. 그 대신 지난번 하노이 2월 말 하노이 회담에서는 초기에는 이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스몰 딜로 시작해가지고 막 중간 딜로 넘어와서 이제 막판까지 가기로 처음에 팔을 짰던 것 같은데, 말하자면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관련해서는 연락사무소 상호 개설, 대사관이 들어가기 전에 연락사무소 먼저 교환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 중간에도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가 종전선언. 종전선언을 한다는 얘기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나가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상호 개설은 북미 수교로 들어가는 입구고,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나가는 입구입니다. 그걸 해주겠다고 1월 말에 대북협상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이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처음에는 비공개로 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북한한테 메시지를 확실하게 줘야만
2월 말로 예정돼 있는 북미 회담에서 2월 달로 예정돼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올바른 태도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개를 한 거죠. 사전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준비해와. 거기 걸맞게 타협을 하자. 메시지를 보내니까 북한 그렇게 거기 맞춰서 나간 거죠. 근데 그 밤사이에 뒤집어졌지. 볼턴이 짝도 안 맞게 3대4로 앉아가지고 모든 거 다 포기해. 여기 적혀 있어. 시키는 대로 해. 핵무기, 미사일, 핵무기고 미사일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무기도 내놔. 다 내놓으면은 보고 채점해가지고 우리가 수교해줄지, 경제 지원해줄지, 경제 지원을 얼마나 해줄지, 그건 그때 우리가 결정할게. 어느 식으로 딱 판을 바꿔버리니까 김정은이 못하겠다. 이런 협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지난 4월 12일 날 최고인민회의 회의가 끝나는 그 시기에 미국이 셈법을 바꿔서 나올 때까지는 나는 회담에 안 나간다. 미국이 셈법을 바꿨다는 것이 확실히 확인되면은 한 번쯤은 정상회담을 더 해보겠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새로운 길을 가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협상? 그러니까 우리한테 핵을 뺏어내고 싶으면 원래 약속을 지켜. 북미 수교를 위한 연락사무소 개설. 회담 전에 우리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 그대로만 해. 종전선언 해줘. 그러면 우리가 핵을 우리도 거기에 딱 걸맞게 그 수준에 걸맞게 비핵화 프로세스를 시작해 줄게. 그래서 이제 영변 플러스 영변 핵시설 폐기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곧 영변 핵시설 폐기 대 종전선언 대 연락사무소 개설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서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자는 거였었는데 갑자기 다 필요 없고 다 내놔. 그리고 판이 바뀌어버리니까 낙심천만에서 돌아갔죠. 이게 북한이 그 미국의 사전 사인에서 상당히 희망을 가졌다는 증거가 66시간이나 걸리는 그 장거리를 기차를 타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비행기가 작년에 싱가포르 갈 때 중국 비행기를 빌려 탔기 때문에 역시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1호기 참매 1호인가 하는 것이 그 하노이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 그거는 확실히 제가 보자면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노이하고 싱가포르가 뭐 가깝지도 않지만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데 이 기차를 타고 간 것은 안전 문제도 있고 비행기를 잘 안 타려고 하는 게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지만 북한의 김정일도 비행기를 안 탔고 김일성도 비행기를 타는 걸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또 뭐 고공 공포증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건 나쁘게 말하려고 그런 거고. 이 격추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경호가 안 됩니다. 실수인 척하고 쳐버리면 끝이에요. 알고 때린 것이 아니라 알고 때린 거지만 몰랐다고 하면 끝나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옛날에 문화대혁명 끝나고 그 림피아오가 이제 모 대통령의 후계자가 될 걸로 다 생각하고 헌법에까지 표기를 해놨는데 이제 밀어내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소련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몽골 상국에서 격추돼 버렸습니다. 일가족이 거기서 그냥.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이제 북한 지도자들의 더구나 그 만능의 미국이 바로 가까이 있는 군사적으로 최강국이자 만능의 미국이 가까이 있는 조건에서 그런 짓은 안 한다는 게 이제 그 사람들 판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차로 가죠. 기차도 뭐 위에서 뭐 할 수 있지만 그건 남의 영공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못하죠. 근데 66시간이나 걸리는 가는 건 솔직히 좀 소풍 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야 이번에 이제 작년 6.12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합의서 만들면 이제 우리 경제는 확실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이 계기가 온다. 이래서 이제 그야말로 기분 좋게 갔는데 뒤집어져 버리니까 지금 낙심천만해서 좀 문고리 장고 안 나와요. 집거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활동을 시작했지만 미국을 상대로 한 움직임 일체가 좀 안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오사카에서 G20 회의를 끝내고 29일 날 밤에 돌아와서 뭐 30일 날 나갈지 31일 날 나갈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전에 한미 조율 내지는 뭐 이런 걸 위해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 대표가 지금 대통령보다 한 일주일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3, 4일 전에 들어오는 건데 일주일씩이나 먼저 들어오는 거 보니까 혹시 판문점에서 뭐 북미 접촉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식의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 그거는 좀 두고 봐야죠. 그러나 나와도 지금 미국에서 특별하게 물밑으로 무슨 사인을 보냈기 전에는 북한은 그 판문점 회담에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만약 나온다면은 자기들끼리 물밑에 이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교감이 있건 뭐 비건이 와가지고 북한에 누구를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좋은 메시지를 내놓게 될지라도 수교 문제가 원천적으로 확실하게 북한 손에 잡혀지지 않으면은 북한은 핵 안 내놓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평화라는 걸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평화는 북미 수교 그다음에 평화 체제 이 두 가지가 보장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 두 가지만이 북한의 비핵화를 확실하게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원리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작은 평화를 위해서라도 남북 간의 작은 평화는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켜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남한에 의존한다고 그럴까? 우리를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 군사적으로 남한을 상대해서 위협적인 행동은 못하게 돼요. 그러잖아요. 경제적으로 서로 유무상통하는 관계가 되면 주먹질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무관할 때 싸움도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밀접한 사람끼리는 싸움 못합니다. 돈 빌려준 사람은 때리면은 돈 못 받을까 봐서 못 때리고 돈 빌려받은 사람은 빌려 쓴 사람은 지가 때리면은 당장 돈 내놓으라고 할까 봐서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고 하고 똑같다니까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전쟁은 주먹질이고 경제협력은 서로 돈 꿔주고 뭐 돈 빌려 쓰고 뭐 같이 나눠 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그 교류 협력을 통해서 작은 평화라도 구해놓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 이후에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때문에 부시 정부 북한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자꾸 몰아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북의 화해 협력만 가지고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게 됐습니다. 작은 평화도 기대할 수 없게 됐어요. 핵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반도의 평화가 뿌리를 내리게 돼 있는데 그거는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해줘야만 끝나는 문제입니다. 11시 반인데 이쯤 하고 쉬었다가 이제 그러니까 다시 결론 내죠. 그럼 총 마무리. 한반도 평화는 그 이전에 한반도 평화는 김대중 정부 이전에 이 대북 정책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안보를 통해서 보장된다는 철학이었었고, 그러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안보를 통해서 평화가 오는 것은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걸 막는 거에 불과하고, 근데 그걸 위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에 돌려서 쓸 수 있는 돈을 거기다 써야 됩니다. 무기 사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저 국방 예산이 금년도 액수가 아니라 작년도 액수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하겠어요. 국방 예산이 400억 달러였어요. 그중에 100억 달러가 미국 무기 사는 돈입니다. 그걸 반만 사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 돈을 보육부에 돌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종일 돌봄이 그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봐주는 돌봄이 그 넉넉하게 충분하게 인건비 계산해 주는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 돌봄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밥 안 먹는다고 숟가락으로 때리는 선생은 안 나오지. 에? 자기 자식처럼 키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억 달러의 절반이면 50억 달러인데 50억 달러면 이제 5조 아닙니까? 5조라는 돈이 이게 교육이라든지 보육 특히 그러니까 노인 복지나 아동 복지, 그건 아까 아동 복지인 셈인데 이런 데 쓰여질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되겠어요. 평화가 그만큼 우리한테 많은 그 행복을 이제 가져다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는 화해협력을 통해서 작은 평화, 그러니까 안보에 쓰는 돈보다는 화해협력을 통해서 돈을 좀 쓰면은 소위 가성비가 높은 사업이 그거다. 협력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가령 이제 그 협력기금이 제일 많을 때가 5천억 달러였었어요. 5천억 원이었었어요. 5천억 원이면은 그 달러로 치면은 5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5억 달러면은 국방비에 80 얼마요? 5억 달러면 80분의 1인가요? 5억 달러에 80배가 400억이죠. 400이. 그렇지. 국방비에 80분의 1의 돈을 가지고 쌀 좀 사서 보내고 쌀은 이제 국산 쌀을 사서 보내는 겁니다. 돈은 안 줘요. 이제 비료 보내고. 그다음에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밀가루 가져가거나 무슨 뭐 분유를 갖다 주거나 할 때 매칭 펀드 해주고. 그러니까 민간 단체들이 대북 지원을 할 때 가령 돈을 모아서 밀가루 이번에 한 5만 톤을 갖다 줄 수 있게 됐다 하면은 그동안에 양심적으로 했다고 평가되는 단체들한테는 5억 달러, 5만 톤어치, 5만 톤어치를 살 수 있는 돈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10만 톤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죠. 그렇게 5억 달러, 5천억을 써가지고 5천억 다 쓰지도 못했어요. 대개 한 80% 정도 집행을 했는데 뭐 철도도로 연결되는데 자재 장비 다 사서 보내고 밀가루 보내고 쌀 보내고 비료 보내고 민관이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연간 한 4천억 원, 4억 달러를 물건을 사서 북쪽에 보낼 때 현금 간 건 없습니다. 그럴 때 북한의 대남 군사적 공격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것만 해도 우리한테는 평화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노무현 정부로 넘어와서 부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물론 부시 정부는 김대중 정부 말년에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지만 북한을 자꾸 자극을 해서 북한이 결국은 핵실험을 6번까지 하게 만드는 건 이건 미국 책임이에요. 해달라는 거 해줬으면 끝나는 거예요. 해줄 듯 하다가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책임은 북한한테 넘기고 그러면 이제 북한이 더 반발하고 벼랑 끝장서 쓰면 또 회담하자고 그러고 나는 아주 공개적으로도 얘기하는데 미국이 북한을 압박과 제재로 굴복시켰다고 큰 소리만 치지 말고 만약 북한이 그렇게 벼랑 끝장서를 써가지고 미국을 뺨을 때리고 덤비면 정말 주먹으로 공격을 해서 군사적으로 치든지 그래서 끝장을 내든지 하지 그러지도 못하려면서 국제정치로 전쟁은 못 일으킵니다. 중국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못 일으켜요. 완전히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중국이 북한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북한으로 폭탄이 떨어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오면 그게 바로 중국으로 넘어온다는 생각을 중국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6.25 때도 참전을 했던 거고 임진왜란 때도 외병이 선조 잡는다고 의주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평원선을 넘었어요. 평양원선. 자동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조선 조정이 살려달라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그걸 그렇게 만들었지. 그걸 또 제조지은이라고 해서 또 죽을 뻔했는데 우리를 살려준 은혜, 다시 또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준 은혜 보답해야 된다고 하면서 명나라가 망한 뒤에도 청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연호는 명나라 걸 계속 쓰고 이상해 이게. 대국에 대한 굴종 근성이 너무 강해 이게. 그러면 또 북한은 또 능력도 없으면서 너무 대들고 중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적당하게 협조하고 적당하게 놀라고 말하고. 근데 이 평화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시절의 첫 평화는 작은 평화라도 그러니까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군사적 대남 행동을 최소화시키고 없앨려고 쪽으로 갔었고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마침 또 미국 정부도 이제 좀 더 대북 강경 정책을 쓰는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게 보조 맞추느라고 그랬겠지만 그 말하면 미국의 보조 맞추는 정책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한을 더 자극해가지고 뭐 금강산 관광 중단시키고 개성공단 중단시키고 이러면서 돌아온 게 뭡니까? 벌써 지나간 일이지만 재작년에 4월 유기설, 8월 유기설, 10월 유기설 툭 하면은 북한이 사소한 일만 벌려도 총소리만 나도 전쟁 나는 거 아닌가는 공포 속으로 우리는 다시 들어갔어요. 다행히도 미국 내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 가서 바로 북미 관계 개선, 그다음에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이것을 병렬적으로 추진하자 하는 식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 실무자들이 선비핵화 논리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화는 미국이 선비핵화 논리를 주장하지 않고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이것을 동시행동으로 단계적으로 동시행동으로 추진해 나간다면은 점점 우리한테는 그야말로 손에 잡히는 평화가 올 겁니다. 우리 평화는 우리 하기 나름이 아니라 미국 하기 나름이 돼버렸어요. 옛날에 최진실이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 하는 뭐 광고 그 얘기를 하던데 뭐라고 합니까? 카피? 광고 카피? 한 번 더 평화는 미국 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그 전에 북한이 한 번 더 평화를 교란하는 원인이긴 했었어요. 근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바로 한 번 더 평화 위협의 최대 원인인 핵무기와 미사일을 미국 그 직거래를 통해서 그걸 포기하겠다고 지금 이미 약 결정을 하고 합의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라도 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힘만 가지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해가지고 북한이 원래 약속을 지키도록 미국도 원래 약속을 지키도록 6.12 정신으로 돌아가도록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또는